안녕하세요. 우마스탁입니다. 주식시장에는 교과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석대로 투자를 해도 참 어렵고요. 재무제표를 앞만 봐도 기술적 분석을 해도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옆에서 여러분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궁금증 보내주세요. 02786-1021-023, 013-3366-8288번, 카카오톡 아이디는 MTN 우마스탁, 유튜브로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스페셜하게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도 진단해드리고 있잖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서 본격적으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특징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엄근진, 엄격 근엄 진지, 스타인베스먼트 윤동식 대표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이 종목은 왜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어떤 종목이 우리 시장을 달궜을까요? 파헤쳐보는 시간인데, 자, 첫 번째 보톡스 관련 제약업체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톡스주 하면 메디톡스가 바로 좀 생각이 나던데요. 메디톡스 이번 주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사상 최대 분기 매출 달성을 했고요. 2분기에도 실적 개선 이어질 것이라는 증권사 전망도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호재 막는 돌발 악재가 있었으니 중국에서 가짜 보톡스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상표를 단 중국 가짜 보톡스 논란. 과연 실적 호재가 가짜 논란을 잠재우고 반등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보톡스 같은 경우는 보톡스 관련된 기업들이 많죠. 대웅제약도 있고 휴젤도 있고 메디톡스 말씀하신 메디톡스라는 종목들도 있는데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5월 11일 날 추천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추천드렸을 때 단가가 63만 원, 64만 원 사이에서 움직였었는데 그때 63만 5천 원인가 방송 중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좀 매수를 해보셔라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13일이죠. 중국 공안에게 보톡스가 단속이 되었는데 그 사이트를 타고 들어가 보니까 사진이 메디톡스에 포장된 사진과 동일하다라는 이슈와 함께 메디톡스의 기업의 주가가 실적 발표 전날인 5월 14일 날 7.6% 급락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건 아시는 게 그 보톡스 관련된 기업들이 중국 쪽에 따이공 쪽으로 해가지고 계속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은 지난 2년, 3년 동안 꾸준히 발생되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공안에게 단속되는 부분도 계속적으로 몇 년 동안 노이즈가 발생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한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효능이 좋다 보니까 중국 쪽에 넘어가고 있는 시장이고, 그리고 지금 중국 쪽에서 판매가 허가된 제품이 엘러건이랑 란주 두 가지 기업들밖에 없는데 지금 시술가 기준으로 놓고 보면 한 50만 원, 한국 그 화폐 기준으로 놓고 보면 한 5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니까 중국 쪽에 만약에 먼저 진출을 하게 되면 이런 공안에게 단속됐다는 악재보다는 오히려 더 호재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기업들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보톡스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신고한 기업들이 제가 알기로는 10개가 넘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톡스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회사는 7개밖에 안 되죠. 근데 그중에 이미 생산하고 판매하는 회사가 3군데가 한국, 그리고 나머지가 더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에 보톡스 관련된 이슈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린 이유는 저번 주에 추천드렸던 이후에는 이미 수익을 많이 내고 있어가지고 8% 이상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왜 말씀을 드리냐면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보톡스 기업의 대장 주격은 분명합니다. 근데 실적 보고를 꼭 45일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분기 보고서 같은 경우는 분기가 끝난 45일 날 꼭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이나 보시는 것처럼 14일 날 공매도 비중을 놓고 보면 한 14% 정도 나왔습니다. 제가 좀 띄워드리겠는데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공매도 14일 날 급락이 나온 날 비중이 15.38%, 그러니까 90억 가량이 그 공매도 수량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급등을 해가지고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대웅제약이 그러니까 미국 날짜 기준으로 5월 15일 날 FDA에서 CRL을 받아주셨죠. 근데 그게 좀 재미난 게 뭐였냐면 장이 마감하고 CRL을 받았다고 보고서가 나갔는데 시간에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대웅제약이.
그래서 제가 뭐 체크를 하기에는 2만 주 정도, 그러니까 40억 정도 거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CRL이 이제 두 가지 분류로 나눠집니다. CRL 1, 2, 그러니까 2가 안 좋은 거죠. 근데 2 같은 경우에는 CRL을 받은 이후에 회사에서 뭐 재보고서를 신청한 다음에 6개월 후에 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CRL을 시장에서는 안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CRL을 1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2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시간에서 상한가를 가는 좀 기이한 상황을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주가가 좀 움직이는 패턴이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가 샀는지 개인 투자자가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회사 측에서 나온 보고서에 의하면 CRL이 최종 보완 요구 공문이다. 물론 이렇게 용어도 쓰긴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검토 완료 보고서라는 멘트를 쓰기 때문에 최종 보완이 완료됐다라는 애매한 멘트 때문에 대형주약이 상한가를 갔는데 참 그런 부분이 조금 주가를 발목을 잡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대형주약이 FDA가 딜레이가 된다고 하면 뭐 타사, 뭐 메디톡스나 휴젤이 좀 호재를 받지 않겠는가, 그리고 대형주약이 좀 악재를 받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보톡스와 관련된 뭐 뿌띠 미용 쪽 시장에 대해서는 전략을 그렇게 짜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특히나 대형주약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요. 매주 한 번씩 짚는 것 같습니다. 어제 운명의 날을 맞아 감리위가 열렸습니다. 어제 긴 밤까지 공방을 펼쳤다고 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하지만 자고 일어나 봤더니 반등세가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 이 바이오젠이 콜 옵션을 행사를 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고 하는데요. 콜 옵션? 바이오젠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좀 쉽게 표현해 주시고요. 앞으로의 주가 전망도 함께 해주세요. 제가 2월달, 3월달부터 지속적으로 제약바이오 조정이다, 포트 보수적으로 짜라고 말씀드렸는데 2, 3주 전부터는 이제 바닥이니까 모아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바이오로직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세트가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콜옵션을 바이오젠이 신청했죠. 그러니까 놓고 보면 결국은 바이오에피스가 문제인데 바이오에피스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분을 96% 현재 그리고 바이오젠이 지분을 4%를 가지고 있는데 콜옵션 행사를 하게 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분을 50%에다가 한 주, 그러니까 50대 50으로 가져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콜옵션을 행사할 것을 대비를 해서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을 하면서 지분 가치가 장부가 2,900억이 4조 8천억으로 넘어섰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를 안 하게 되면 관계회사로 넘어간 게 뭐 분식회계나 뭐 이런 의구심이 사는 거고 이제 콜옵션을 행사를 하게 되면 그런 의구심의 행사가 해소가 되는데 바이오젠 같은 경우는 4월 24일 날 이미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했고요. 그리고 다음 달 말일 정도까지는 행사를 완료해 가지고 그 다음 달에는 뭐 7천억 정도 자금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금감원에서는 부정적으로, 금감위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바이오로직스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노이즈는 긍정적으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도 그리고 셀트리온에 대해서도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간은 이제는 버리시고 기업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노이즈는 긍정적으로 어느 정도 해소되는 과정으로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매수도 접근 가능한 영역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화학 섹터를 꼽아봤는데요. 국제유가 반등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70달러 선을 놓고 계속 공방을 펼쳐지고 있는데 왜 저는요. 이 국제유가가 상승을 하면 정유 섹터에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기대감은커녕 주가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뭐 먹구름 가득 꼈는데 해소될까요? 유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정유화학 섹터 주가가 올라가죠. 근데 뭐든지 급이란 단어가 붙으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급격하게 올라가 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제 마진을 가지고 회사가 먹고 살아야 되는 기업인데 정유화학 섹터 같은 경우는 놓고 보더라도 정제 마진이 저번 분기에 놓고 보면 7달러였죠. 7.5달러였었는데 이번 달 같은 경우는 6달러가량 하락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1분기 실적은 안 좋고 2분기에도 상반기 쪽은 좀 안 좋지 않나.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반영이 돼서 주가 뭐 롯데캐메라를 끌고 S-오일도 끌고 GS도 끌고 뭐 다 빠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방송에서 누차
유가 70불 넘어갑니다. 서부 텍사스유 70불 넘어갑니다. 그러면 계속 말씀드렸는데 어느덧 브랜드유 같은 경우는 80불 돌파를 했고요. 서부 텍사스유 같은 경우는 72불, 그리고 두바이유유 같은 경우는 75불을 돌파하면서 점차적으로 나프탄 가격도 상승하고 그리고 유가도 상승하고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안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유로 이제 만드는 납사 같은 경우에도 매입 비용이 증가되고 있지만 수요가 점차적으로 좀 감소되고 있는 부분이 결국은 정유 4종목, 정유업계 4종목의 영업이익률 좀 감소시키는 패턴을 보이게 있지 않나. 그리고 석유, 화학 산업에 대해서도 4사가 영업이익률이 전체적으로 뭐 반토막 나는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유가라는 게 좀 정치적인 부분도 많이 연계돼 있죠. 그렇다 보니까 중동에 지금 뭐 미국에서 이란이 제재를 한다는 중동 정세적 불안도 유가 상승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제재를 하는 걸 6개월 후부터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어느 정도 좀 이게 마무리 공명이 된다라고 하면 유가가 어느 정도 상승을 좀 자제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완만한 상승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하면 2분기 후부터 나오는 정유 섹터의 실적은 좀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후반부터는 좀 정유화학 섹터도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응 전략까지 세워드렸고요. 지금부터는 포트폴리오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 마시고 빨리 돌아오세요. 더 갈까? 지금 팔까?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종목 고민 속 시원한 해결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화로 신청받습니다. 02-7862-1022-1023으로 전화주세요. 013-3366-8288로 보유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넣어 문자 보내주시고요. 카카오톡에서 MTN 오마이스타 검색 후 친구 추가하면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포트갱생 프로젝트 착한 종목, 나쁜 종목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10년 경력, 절개와 지조를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포트폴리오, 투자를 어떻게 하길래 지조, 절개가 붙었을까요? 세파의 안이 흔들릴지어다. 예, 세파에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투자하신 분 종목 공개할게요. 잘 보세요. 왜 우리 방송에 그렇게 많이 들어왔던 바이오주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남북경협주도 없고요. 사실 이분 스스로 공부하셔서 ACT를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배당 매력 때문에 담았다고 하는데 트렌드에는 조금 뒤처지지만 수익률 27%, 24% 견조한 수익률을 보이고 계신 분입니다. 저는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10점 만점에 10점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전기차 테마, 그 가운데 후성입니다. 이 종목이 좀 애물단지라고 하십니다. 후성 1,5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수익률 마이너스 10%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 전기차 테마 작년에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전기차 테마 올 초에도 급등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당최 회복을 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남북경협주 바이오주 시속게임에 휩쓸려서 전기차 테마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모습인데요. 과연 2018년 강세장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저희 직접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네. 종목이 세 종목 중에 가장 고민이 많이 되세요? 후성이요. 후성이요? 제가 다 어느 선에서 팔까, 어느 선에까지 들고 갈 것인가 싶었어요. 후성이 가장 걱정되세요? 네. 후성이 왜 걱정되세요? 아이, 그 길을 한번 왔는데 못 팔고 계속 이제 떨어지잖아요. 그래갖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본인이 뭐 픽스해가지고 결정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누가 이제
권해서 샀는데 그렇게 빠지더라고요. 후성 같은 경우는 놓고 보면 좀 종목을 전체적으로 좀 세 종목을 다 분석을 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후성 같은 경우는 현재가 9,39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냉매가스랑 전기차 관련된 이슈를 머금고 주가가 상승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12,00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속적인 박스권 구간, 그러니까 놓고 보면 8,900원 이 라인과 11,000원 사이에서 계속 박스권에서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후성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도체 사이클 같은 경우도 지속될 가능성도 있고 맥맥 같은 경우도 뭐 지속적으로 매출이 증가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반도체 향 매출이 얘네가 되게 많은 기업이에요. 근데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다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후성 같은 경우도 지금 놓고 보면 주봉상으로 2015년도에 2,000원 대비해서 2년, 3년 만에 지금 12,700원까지 거의 뭐 500% 이상 올라온 상황이다 보니까 양호하게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받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1,500원에 사셨다고 하면 지금 9,350원인데 뭐 손실률이 한 10%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을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만약에 주가가 밀린다고 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고점이 전고점이 12,700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12,700원이 와야지 나는 매도라고 수익 실현하겠다는 생각보다는 한 전고점 11,000원 부근 정도만 되면 뭐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야겠다. 그리고 시장에 도는 섹터에 대해서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ACT 봐드리도록 하겠는데 네. 예, ACT 좀 과거에 문제가 많았었죠. 이제 뭐 화장품 사업한다고 그랬고 뭐 기존에는 아모레퍼시피향 그러니까 원료를 수출하는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피하게 원료를 대는 기업이었었는데 16년도에 자체적인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름이 뭐였죠? 뭐 아쿠탑을 런칭을 해서 중국 시장을 뭐 점유를 하겠다라는 뭐 포부가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이 포부가 결국은 주가에 그대로 실적으로 반영이 된다고 하면 주가가 급등이 나오겠죠. 근데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ACT 같은 경우 제가 재무제표를 띄워드리고 있는데 지금 놓고 보면 2015, 16, 17년도인데 분기별로 놓고 보면 17년도 2분기, 3분기에 다 적자잖아요. 23억 적자, 3분기에도 작년 3분기에도 12억 적자, 그리고 4분기에 39억 흑자에서 연 기준으로는 4억 영업이익이 흑자가 났는데 결국은 자기가 잘하는 걸 해야 됩니다. 잘하는 거를. 그러니까 ACT 같은 경우도 잘하는 거를 계속 한다고 하면 주가가 좀 상승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아쿠아탑 같은 경우도 이제 결국은 이쪽 그 화장품 브랜드 사업은 철수를 하겠다. 그리고 본연에 가지고 있는 주력 산업에 대해서 조금 뭐라고 그래야 되나 집중을 하겠다라는 이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린 재무제표의 안전점은 어느 정도 해소가 올해는 나타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가 5,8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종목 선정을 뭐 4,5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잘 하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뭐 6,000원까지는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으나 제 생각에는 6,000원 충분히 갑니다. 충분히 가고요. 정고점인 6,320원도 돌파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타겟이 뭐 본인 스스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종목은 목표가가 적정 주가가 6,000원이다 생각을 하시면 6,000원에 매도하시고 수익 실현을 하셔도 좋고요. 괜찮다. 기업의 성장성이 좋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2분기 실적이 좋게가 나온다고 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쭉쭉 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전고점까지 홀딩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NHN 한국사이버결제를 좀 봐드리도록 하겠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12,000원에 매수를 하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현재가가 14,900원이니까 남이 추천해서 산 종목 빼고는 다 수익을 잘 내고 계시네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사이버결제는 지금 정도 선에서는 어느 정도 익신하다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2만 원 선도해서 팔까 지금 그거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2만 원이요? 2만 원.
제가 생각에는 네. 지금 수익을 잘 내고 계시니까 네. 지금 이게 12,0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면 예. 최근에 매수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최근에 매수 안 했어요. 예, 옛날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예. 그 옛날 뭐 고점 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제가 생각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15,000원이나 16,000원 밴드 사이에서는 수익 네. 실현하고 나오시는 게 좋지 않나. 그리고 타 종목으로 다시 한번 뭐 픽스해가지고 뭐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뭐 2만 원 간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네.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 오면 수익 실현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예.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종목 성격이 다양한지라 좀 다양하게 전략 나왔고요. 챙겨보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포트갱생 프로젝트 진가가 올라가는 걸까요? 지금 뭐 계속 종목 상담 의뢰를 해주고 계십니다. 스피드 상담 빠르게 2개 종목 살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제 0364번님 영진약품 8,800원에 비중 75%, 비중 굉장히 많네요. 현재가 8,840원인데 현재가 부근에서 매수하신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KTNG가 대주주죠. 놓고 보시는 것처럼 KTNG가 지분을 몇 프로 갖고 있었죠.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52% 갖고 있네요. 52% 갖고 있는데 최근 11일이죠. 만성 폐쇄성 질환 치료제가 뭐 임상이 통과됐다는 이슈와 함께 주가가 좀 급등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좀 지루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주가가 2,500원 대비해서 19,000원까지 올라간 다음에 주봉상으로 놓고 보면 박스권을 쭉 그리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종목 19,000원까지 가져가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제가 생각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조금 뭐라고 그래야 되나 수익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가가 좋기 때문에 기업이 좋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상승 가능성 굉장히 높지만 1차적으로 목표가 10,000원 잡고 대응을 하시고요. 손절가로는 7,600원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는 이제 뭘 받을까요? 대원미디어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원미디어 같은 경우는 현재가 8,880원인데 이 종목도 전화번호 9466번이 10,000원에 비중 20% 가지고 있다. 지금 박스권 하단을 그러니까 이 선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박스권 하단을 조금씩 올리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이탈된과 동시에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이 선이죠. 이 선이 굉장히 중요한 선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선이 이탈된과 함께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데 8,800원 지금 기준으로 한 12% 정도 손실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제가 생각에는 지금 가격대인 9,000원 선에서는 어느 정도 좀 지지 라인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00원이 오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 타 종목을 타셔야지 어리버리하다가 이 종목 8,000원, 7,000원까지 갈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5일 내에 아니면 그러니까 캔들 5개에 대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9,500원, 9,700원까지 반등을 못 한다고 하면 8,000원 갈 가능성 굉장히 높기 때문에 5일 동안 시장을 좀 많이 보시고요. 만약에 주가가 매입가 근처가 온다고 하면 과감하게 좀 매입가 정리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전략 챙겨드리고요. 이어서 두 번째 사연으로 바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지인의 추천으로 주식시장을 입문했다고 합니다. 지인이 스토펙스 끼가 있다, 간다 해서 매수를 했고요. 하지만 주식 초보한테 매도 타이밍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매도하고 뒤 돌아서 보니까 어때요? 급등세를 펼쳤죠?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갈 수 있었을 걸 하는 주식의 참 재미를 이때 맛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작정을 하고 옆 동네 M사 유료 방송 거금을 들여서 듣고 있었다고 합니다. 남의 상담을 드렸는데요. 일진 디스플레이 그럴싸한지라 따라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책 없이 사면 안 되겠죠? 매수를 했는데 속절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두 번의 손절 끝에 삼성전자 몰빵을 했습니다. 그런데 믿었던 국민주식 삼성전자 너마저 손실 구간에 있다고 합니다. 세 번의 손실은 안 될 텐데요. 시청자님 연결해서 이야기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전망, 삼성전자가 앞으로의 전망, 전망이요? 매도 시기 예. 이런 걸 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저희 방송 잘 안 보시죠? 요 근래 와서 보고 있습니다. 아,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350조,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다 보니까 제가 다음 주 이슈 주간 특징주 할 때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액면 분할 전에도 코멘트를 자꾸 해드렸었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하기 전에 주가가 뭐 270만 원, 280만 원 했었잖아요. 근데 질문이 액면 분할하기 전에라도 매수를 해야 되냐, 뭐 시장에 350만 원 간다, 뭐 300만 원 간다, 400만 원 간다 이슈가 많았기 때문에 매수해야 되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애매하지만 주가가 만약에 안 올라서 한 250 밴드라고 하면 매수를 해봐도 애매하지만 매수하지 마셔라. 그리고 액면 분할한 이후에도 뭐 5만 3천 원, 4천 원 왔다 갈 때도 매수하셔야 되냐라고 문의할 때도 지금은 좀 애매하다. 5만 원 밀리면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방송을 보셨다고 하면 그 당시에 주가를 좀 정리를 하셨다가 지금 가격에 다시 지금 현재 49,55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매수를 하시면 한 10% 정도 평단을 낮추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는가라는 조금 아쉽네요. 아쉬움이 있고요. 하지만 240만 원 선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 240만 원이면 얼마죠? 한 48,000원 되겠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도체 사이클이 2, 3년 동안은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결론은 삼성전자 실적은 좋다. 그러나 수급은 모른다라고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최근 들어가지고는 기존에 IT 제약바이오 섹터만 갔었는데 지금은 IT도 안 가고 제약바이오 섹터도 안 가고 남북 경업주만 갑니다. 그러니까 기관이나 외인이나 막 다 로스커 쳐가지고 남북 경업주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조금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매수가가 240만 원이라고 하면 나쁜 가격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향후에 내가 뭐 도쿄올림픽까지 그리고 뭐 아마존이나 구글이 데이터 센터가 계속적으로 막 전 세계적으로 짓고 있는데 이게 완공되는 시기까지 나는 들고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240만 원도 좋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본다고 생각을 하면 제가 생각에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뭐 6만 원, 그러니까 300만 원이 되겠죠. 6만 원까지 무난히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만 지금 이 기업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급 불안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5만 원도 무너지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요 정도 선까지는 와요. 그러니까 예전 단가로 말씀드리면 235만 원 선까지는 그러니까 47,000원이 되겠죠. 47,000원 선까지는 기술적으로 조정이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47,000원이 온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이 종목 뭐 액면 분할에도 갖고 있었고 오래 갖고 있었는데 매입 가오면 정리해야지 이 생각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한 1년 가져가시겠다, 2년 가져가시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5만 원 후반대에 수익 실현하고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하셔라라고 과감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1, 2년 정도 보유하시고 저희 오마이스탁도 사랑해 주세요. 네, 수고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포드갱생 프로젝트 착한 종목, 나쁜 종목 인기리에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도 점검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02786-1022-1023 전화를, 문자는 013-3366-8288번, 카카오톡 아이디는 MTN 오마이스타, 유튜브까지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쯤이면 문자가 많이 쌓였을 것 같은데요. 어때요? 어떤 종목부터 스피드하게 살펴볼까요? 자, 6746번님이 보내주신 위닉스 16,800원에 비중 10%, 현재가 18,200원.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 있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제습기 좀 있으면 막 장마 오죠. 벌써 장마같이 비가 되게 많이 오고 있는데 장마 시즌에 맞춰가지고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슈만 있는 종목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위닉스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를 띄워드리고 있는데
15, 16, 17년도 놓고 보면 매출액도 1,900, 2,100, 2,600, 올해는 3,700억 예상이죠, 올해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16년도 25, 작년에 173, 올해도 413. 그러니까 실적이 작년에 좋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가가 올랐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종목은 매수하신 단가 대비해서 이미 수익 구간인데 지금 매도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18,000원대에는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주가가 반등이 나와가지고 2만 원 선까지 붙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을 수익 실현하고 싶다라고 하면 2만 원 붙으면 수익 실현하시는 전략을 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네이버 봐드리겠습니다. 네이버 뭐 하루 없이 맨날 빠지죠. 주가 97만 원, 97만 5천 원 대비해서 뭐 바닥 만든 척 올라가는 척 하더니 전저점 이탈하면서 주가 계속 와, 전저점 계속 이탈하죠. 이탈하면서 계속 하락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네이버 전체적으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77만 5천 원에 45% 가지고 계신 분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카톡으로 지금 뭐 상담이 오셨는데 현재가 68만 7천 원. 광고 매출 좋습니다. 다음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광고 매출도 증가하고 라인에서 광고 매출도 증가하고 제가 누추히 말씀드리는데, 근데 이게 매출이 증가되는데 이게 질이 좋은 매출이냐 질이 나쁜 매출이냐 이것을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뭐가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동영상 같은 경우는 스트리밍 할 때 유튜브 같은 경우는 광고를 뭐 15초만 봐도 동영상을 10분, 20분을 볼 수 있는데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경우는 1분 보면 뭐 30초가 동영상, 15초가 동영상이다 보니 이런 소비자들이 결국은 유튜브로 계속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결국은 그러면 광고 매출이 향후에 줄지 않겠는가라는 조금 안 좋은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바닥을 조금 하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70만 원 부근에서는 분명히 기술적 반등이 나왔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70만 원, 65만 원 이 밴드가 이탈된다고 하면 향후의 주가 방향이 하방으로 더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현재가 68만 7천 원. 근데 66만 원, 65만 원까지 밀릴 가능성 높다. 그러나 66만 원, 65만 원에 기술적 반등이 나와가지고 한 75만 원 붙으면 그때는 매도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한번 해보셔라 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덕양산업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양산업 같은 경우는 현재가 18,065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자, 덕양산업은 어떤 분이 보내주죠? 1,900원에 카카오톡으로 지금 보내주셨는데, 덕양산업 같은 경우는 20% 1,900원. 근데 지금 주가 1,860원. 지금 최근에 이슈를 보면 5월 15일 날 주가가 급등이 하는 패턴을 보였었죠. 자, 덕양산업 한번 놓고 보면, 자, 15일 날 이슈를 찾아봐야 되는데 결국은 이 종목도 남북 경협고 관련된 종목으로 지금 쭉 주가 올리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위험하죠. 그러나 남북 경협주, 북한과 관련된 이슈가 북미 정상회담이 6월 12일에 있고, 그리고 한국과 미국 간의 정상회담도 다음 주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1,900원이면 평단가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손절가, 종가상 1,800원만 이탈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뭐 테마성 가지고 매매를 한번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종가상 1,800원 이탈되지 않는 한 홀딩 전략 취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스피디하게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윤동식 대표가 가지고 왔었던 착한 종목들 수익률이 참 좋았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이 또 수익률 안겨줄런지 기대해보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시간 후 정도면 5월 셋째 주 시장이 마감이 됩니다. 다음 주를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다음 주 또 이벤트 많다면서요. 어떤 이슈 챙겨볼까요? 다음 주 같은 경우는 22일 날 한국과 미국 간의 정상회담이 있죠. 정상회담이 있을 때 또 북한과 관련해서 뭐 어떻게 한다, 핵을 어떻게 한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 남북 경협주 또 튀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결국은 다음 달 12일 북한과 미국 간의 정상회담이 있을 때까지 오르갔다 내려갔다 이걸 반복을 할 건데,
지금 뭐 북한에서 고위급 정상회담 한국이랑 안 한다라고 했을 때 뭐 뭐 현대로템, 뭐 현대건설, 뭐 현대엔데베 뭐 북한 관련 대주 다 급락하는 패턴을 보였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급등락이 결국은 6월 12일까지는 좀 지속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3일 날은 FOMC에서 의사록을 공개를 하죠. 그러니까 4월 소매지표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3%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3.00도 아니고 3.08까지 급등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나라와 금리 차이가 조금 더 벌어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 국채 금리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 FOMC에서 6월 정도에는 금리를 인상을 하겠다라고 코멘트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CDS 프리미엄 같은 경우도 신흥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된다고 해서 CDS 프리미엄이 좀 낮는 상황인데, 그렇다 보니까 6월에 있을 변동성 장세에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시장의 보수적인 관점에서 좀 대응 전략을 다음 주에 짜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월도 변동성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전망을 좀 해주셨는데 마음 단디 먹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이틀 동안 나오셔서 얘기해 주셨던 착한 종목들 수익률 좋습니다. 1%도 보기 힘든 주식시장 아니었나요? 메디톡스 선정을 해주셔서 무려 10% 가까운 수익률, 다음으로 SM도 선정을 해주셨죠. 무려 수익률이 17% 수익률을 오전 기준으로 좀 계속 체크가 됐는데요. 따라 사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AS 해주시겠어요? AS요? 네. SM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주가가 33,000원, 34,000원이면 과감하게 매수를 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운이 좋은 건지 아니면 시장이 좋았던 건지 주가 급등이 나와가지고 39,700원까지 그러니까 급등을 해서 주가가 조금 수익이 잘 났죠. 17%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급등에 따른 피로감으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다고 하지만 오늘 주가가 0.51% 빠지고 있네요. 빠지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42,000원, 3,000원까지 무난히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홀딩하셔라. 42,000원 오면 다시 한번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그때까지는 수익률을 보존하시면서 홀딩하시는 전략을 취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두 번째로 메디톡스 잡아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주가가 63만 5천 원, 4천 원 왔다 갔다 했었는데 급락이 나와가지고 주가가 60만 원까지 하락을 했다가 68만 8천 원까지 반등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50% 넘게 나오면서 1분기 실적도 588억까지 나왔던 기업이고요. 그리고 매년 사상 최저가 실적을 발생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대용제약이 FDA에서 승인받는 게 점차적으로 딜레이가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2분기 말이나 3분기 초에 임상 3상이 들어가는 이노톡스가 시장에서 큰 이슈가 된다고 하면 메디톡스가 큰 호재를 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좀 아쉬운 거는 16일 날 주가 급등한 9.52% 급등한 이후에 숨고르기 장세가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70만 원 이후에까지 무난히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목표가를 70만 원 잡으시고 매수하시는 분들은 홀딩하시는 전략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략 챙겨드리고요. 자꾸 수익률이 좋아서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오마이스탁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하나만 더 알려주시겠어요? 다음 주 추천 종목이요? 예. 자, 오늘의 착한 종목은 메리츠 정금증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메리츠 정목 같은 경우는 방송에서 추천드려가지고 20% 이상 수익 난 종목인데, 주가가 지수가 급락이 나옴과 동시에 이 종목도 5,500원 대비해서 3,925원까지 급락을 했는데, 자, 추천드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남북 경협주가 갈 때는 지수는 안 갑니다. 삼성전자가 가든 정유화학 섹터가 가건 대장주격에 가야지 대장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지수가 같이 올라가는데, 결론은 6월 달까지는 지수를 안 간 것 같지만 남북 경협주에 따른 주가의 회전율은 높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주들이 1분기에 호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분기에는 더 호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다지고 있는 증권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가가 3,925원 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갔다가 조금 어느 정도 선에서 4,200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선은 보이고 있는데, 제가 생각에는 4,200원과 4,000원 사이 이 부분에서는 매수를 한번 과감히 해보셔도 무난하게 한 10% 정도는 한 달 정도만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면 10% 정도는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착한 종목은 간단하게 메리츠 종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주 안에서도 메리츠 종금증권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수익률 많이 볼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방송 후에도 언제든지 소통창구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786-1022-1023 전화 주시거나 023-3366-8288번 카카오톡 아이디는 MTN 오마이스타 유튜브 채팅방까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식 대표 함께했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